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1년 2개월 만에 700선에 재진입하며 중소형주의 산타랠리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한중 관계 해빙 등이 호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도체와 게임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을 향한 기대감이 지수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2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 벤처기업 육성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수 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감이 중소형주의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기대감은 내년부터 특히 모멘텀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KB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해 수급 측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내년은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형주의 이익 증가율 둔화가 중소형주의 강세로 이어지리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대형 기업들의 이익 가시성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한 중소형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한화증권연구원 또한 일부 IT 대형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 대형주의 일방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포함한 대책 또한 내놨기 때문에 대형주의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중소형주의 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게임과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를 유망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눈에 띈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먼저 전일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이정현 해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코스피가 7일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이 다음 거래일인 전날 하루 만에 내림세로 다시 전환하면서 2,550선을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트럼프 경계감에 증시가 약세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정오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언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일 트럼프는 일본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대중국 또 대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이 무역이 공평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과 기관입니다. 각각 740억 원과 또 707억 원을 덜어내면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2,444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0.16% 내린 2,545.4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동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700선 상위에 따른 경계감이 나오면서 이 외국인의 시총상위 제약주 중심으로 대규모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죠. 수급 마감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96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410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지었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은 홀로 1,173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입니다. 0.38% 내린 701.1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통신업과 은행, 그리고 의약품,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등이 하락세를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의료정밀과 건설업, 유통업, 철강금속, 종이목재 등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전일보다 14,000원가량 하락하면서 280만 5천 원에 종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와 네이버 등도 내림세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스코와 삼성생명,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KB증권 선임연구원은 이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정오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언급 등 이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후퇴했다며 다만 많이 팔린 것은 아니고 상승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타이어를 사들이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파란불을 켜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이 바이로메드, 에코프로, 서울반도체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CJ ENM,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종료를 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CJ ENM, 메디톡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컴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전거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7일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반대파 수청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전날 3%대 급등한 영향으로 숨고르기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기적인 가격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전반적으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국제유가 0.26% 하락세 이어가면서 57.20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유가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7일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의 사상 최고치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설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이 옐런 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옐런 의장이 연설에서 앞으로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홀로 0.04% 상승세 이어가면서 23,557.23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0.27% 내린 6,767.78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S&P 500 지수 또한 0.02% 내리면서 2,590.64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7일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인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서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입니다. 0.65% 내린 7,513.11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프랑스 깍그 지수 또한 0.48% 내린 5,480.64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66% 내리면서 13,379.27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539.03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도 700선을 넘어가면서 703.23포인트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현재가 280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에도 보합권으로 머물더니 오늘 오전장에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1,000원가량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15만 4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65%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3,000원가량 하락한 32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93%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1.50% 내린 26만 2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4,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지주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67,400원에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15% 상승세 이어갑니다.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13,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120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1% 넘게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500원가량 상승하면서 32만 원대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9.16%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18% 내린 현재가 27,8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풍 종목 역시 4,000원가량 하락하면서 이 100만 원대 현재가를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등락률 또한 0.37%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홈쇼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19만 4,4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6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2,0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23%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서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50원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등락률은 9.52% 오름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일주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34,5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0.29%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동서 종목입니다. 전장에도 보합권으로서 머물면서 28,2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CJENM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덜어낸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역시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현재가 88,7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홈쇼핑입니다. 아직까지는 홈쇼핑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가량 상승하면서 21만 2,8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14%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시즌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3만 원 초반대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4% 넘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8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97포인트 하락하면서 2,545.44포인트로 거래 닫았습니다. 이틀째 사자를 보인 외국인이 1,308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889억 원과 747억 원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료정밀과 유통업, 건설업 등이 1%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고 철강금속과 기계, 종이목재와 섬유 의복 등도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운송 장비, 전기가스업과 운수 창고 등은 어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0.5% 하락하면서 280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가량 내림폭 시현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2%대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도 모두 1%대 낙폭을 시현한 가운데 어제는 포스코와 삼성생명,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KTNG는 관련형 전자담배 리레 출시를 앞두고 어제도 1.8%의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 정유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세계가 면세점 부문의 흑자 전환에 힘입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8.35%가량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대리바트도 3분기 실적 호조로 3.78%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리테일은 물류 사업을 분할한다는 보도에 6.7%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코오롱이 티슈진의 반등에 힘입어 7.18% 상승 흐름을 보였고 동양네트워크스는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으로 6.05% 낙폭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에 소송을 제기했던 이현제약은 역시 6.3% 정도 낙폭을 시현하면서 거래를 닫았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94개 종목과 392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5포인트 하락한 701.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700선대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701포인트대에서 문 닫았습니다. 외국인이 1,103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였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52억 원과 93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가 어제 2.6%대로 업종지수 상승률 이끌어간 가운데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금속과 기계 장비,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등이 모두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제약업종도 어제는 1.67%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4.69% 내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5%가량 낙폭 시현했습니다. 상장 이틀째를 맞은 티슈진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27,000원에 2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3.27%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제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이현제약의 특허 명의 변경 소송 청구 소식으로 1.83%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7.6% 정도의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컴투스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8.1%가량 낙폭을 보였습니다. 고영 종목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에 2.6% 가까이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셀루메드가 피부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한 필러 신소재와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역시 실적 호조 소식으로 어제 8%대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은 총 576개 종목이었으며 하락 종목은 554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1원 하락한 1111.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면서 337.1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로컴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큐로컴이 자회사 스마젠의 에이즈 백신 상업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기록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마젠은 진행하고 있는 에이즈 백신 임상과 관련해 상업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마젠이 개발 중인 에이즈 백신의 미국 임상 2상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함께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의 기회가 열렸다며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될 경우 상업화를 수년이나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큐로컴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정도 떨어지면서 3,15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며 오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신세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3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투자 심리 강화로 장 초반부터 어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신세계의 강한 상승세는 이번 3분기 면세점이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한 9,850억 원, 영업이익은 80.4% 늘어난 74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560억 원 넘게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세점 관련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소비 회복 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과 관련한 중국인 여행객들의 소비 회복이 신세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신세계 종목의 오늘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01% 정도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500원 빠진 24만 4천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 종목입니다. 코엘 패션이 역시 3분기 호실적 소식과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선별적인 방송 채널과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들을 정리하면서 패션 사업부의 매출 신장률은 상반기보다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8.3%포인트 개선된 21.7%를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코엘 패션은 하반기 카테고리 다각화와 신규 브랜드 론칭에 따라 견조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널 믹스 개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22.5%로 전년 동기보다 6.1%포인트 상향 조정될 조짐입니다. 세 번째 코엘 패션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외국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6% 하락하면서 4,755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현대리바트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현대리바트는 3분기 매출액이 2,226억 3,700만 원, 영업이익은 146억 9,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18억 4,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러한 추세가 4분기에 특판 물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입주 물량 도래에 따라 이사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적 성장과 함께 현대 H&S와의 합병으로 인해 토탈 인테리어 업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매출액은 약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7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대리바트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19%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하면서 26,1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와 함께 전거래일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을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아시아 주요 증시는 오름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1.70% 상승한 22,937.60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 업종이 고르게 오르게 되면서 상승 반전한 뒤 상승폭을 급속히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연일 엔저와 어닝 효과에 힘입어서 전일에는 1992년도 1월 이후에 고점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역시 0.50% 상승하게 되면서 1840.34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뉴욕 증시 강세 효과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는 0.75% 상승한 3,413.57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보합세로 출발을 했었던 중국 증시도 유가 상승 속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견인하게 되면서 전일의 상승폭을 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 증시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주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 또 오늘은 어떻게 출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양장 오전 구간에서 혼조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시장 오전 출발 구간에서는 0.17% 정도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4포인트 떨어진 2,539.4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703.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 양장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가 역시 쉬어가는 만큼 오늘 코스피 시장도 업종별로는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으로는 은행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6%가량 올라서면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전기전자업종까지도 힘을 내고는 있지만 탄력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음식료 업종 그리고 보험 업종까지도 현재 0.6%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과 의약품업종, 금융업종과 화학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0.04%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80만 4천 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현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1% 넘게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82% 상승하게 되면서 83,8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95%의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철강금속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9% 하락하게 되면서 31만 9,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웨이 종목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2.85% 상승하게 되면서 10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화테크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99%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4만 95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유통업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GS 리테일 종목이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을 내놓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4.20% 빠지게 되면서 34,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이마트 종목도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15% 계속해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현재는 22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 먼저 살펴보면 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91%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특히 종목으로는 세종텔레콤 종목이 8% 넘게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업종도 1% 넘게 계속해서 오름권 상단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코스닥 시장 제약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업종과 화학 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와 비금속 업종까지도 모두 선방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서비스와 섬유 의류 업종은 1% 넘게 빠지게 되면서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업종까지도 소폭 조정에 들어가면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종목이 오늘은 2%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40% 상승하게 되면서 17만 8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MG 제약 종목이 역시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81%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5,22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젠 종목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1.20% 오름세 나타나주게 되면서 29,3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J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1.47% 상승을 했고 9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도 영업이익이 역시 699억 원가량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1.06%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7,100원 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쉬어가는 종목으로는 현재 신라젠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68%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69,9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59억 원, 외국인은 253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028억 원가량의 매도폭을 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28억 원과 81억 원가량 물량 더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기관이 128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567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전거래일 동안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도 44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면 963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포트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LG 생활건강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업황 정상화로 인해서 2018년도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올리면서 업계에 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전망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연결 기준 매출액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면서 6조 7,6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도 11%가량 성장한 1조 40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와 14%가량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사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면세점은 전년 대비 14% 성장하고 중국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성장한 3,9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은 지난 2일 피부 외용제 기업인 태극제약의 지분 80%를 약 446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완공된 태국 공장의 제2공장은 2016년에 EU GMP를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생산 설비를 갖춘 바 있습니다. 향후에 태극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약 600여 개의 일반과 그리고 전문 의약품 허가를 활용해 본다면 더마 화장품 부문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한동안 뜸했던 M&A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초에는 제주 삼다수의 업소용 판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10월 중순에는 옥시의 전북 익산 공장을 인수하는 것을 협의 중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태극제약 인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에서의 M&A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018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7만 원으로 약 19%가량 상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2018년도 EPS를 5%가량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화장품 부문에 대해 적용한 적정 PR을 28배에서 이번에는 32배로 상향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은 6%의 높은 이익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 한중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사드 보복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업황 정상화에 따른 견조한 실적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단기 급등한 데에 따른 피로감으로 당분간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 LG생활건강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오늘 오전장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종목 오늘 장에서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000원 상승하면서 121만 8천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LG생활건강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특징주의 이름을 올린 신세계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면세 부문이 기대감이 업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일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면세점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와 오늘 리포트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합니다.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면서 크게 역시 예상을 상회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일평균 매출액은 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판촉비 절감 등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이 진행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백화점 별도 기준으로 손익은 9월 명절 매출 호조 효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7.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동대구점 합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71억 원으로 0.8%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결 총 매출액은 동대구와 면세 부문 연결 반영으로 25% 가까이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반영됐던 일회성 기저 효과로 인해서 617.8% 정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액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내 면세점 사업 부문이 2018년에도 호실적 이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분기 시내 면세점 일평균 매출액은 39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일평균 매출액이 40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비수기 진입에 따른 하락으로 인해서 정상적 흐름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4분기 면세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 또한 362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면세 부분의 경우 2018년도 강남점과 그리고 인천공항 2터미널 오픈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트 산하 면세 부분 양수 시 총 4개의 신규점이 오픈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공항을 제외한 3개의 점에 대한 양수 및 오픈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에는 명동점과 2터미널 부분만 반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터미널 오픈 시기는 1분기 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터미널 면세점 영업 적자는 연간 270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익 개선 등 면세점 모멘텀을 다 반영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19.2%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31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투자 포인트로는 면세점 업체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지니고 있으며 면세점 손익 개선 기대감이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신세계 종목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0.4%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원가량 빠진 24만 6천 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종목의 현재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BGF 리테일 종목입니다. 네,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됐지만 12월 달에 재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분기 실적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5,82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8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와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소폭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이란의 엔텍 합투자그룹과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40억 원가량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은 81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영업 외 부문에서는 자회사 BGF 핀링크의 지분 매각에 따른 종속기업 투자 주식 처분이익이 291억 원가량 인식됐다고 합니다. 또 기존점 성장률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상품군은 마이너스 0.4%로 부진했지만 매출액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부문이 3.2%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17년 내내 담배 부진이 이어졌지만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회복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의 점포 순증은 439개로 여전히 빠른 점포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에서 3분기 동안 누적 점포 순증은 1,381개를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약 1,700개 정도의 순증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점포수 확대에 따른 기존점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 대비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출점 형태의 차이로 인해서 임차료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8일 공시를 통해서 밝혔었던 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해 승인, 이 주주총회가 통과됨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가 12월 7일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8일에 재상장될 예정이고요. 이 편의점 사업을 담당하는 BGF 리테일이 신설법인으로, 그리고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할 BGF가 이 존속법인으로 설립되게 될 예정이며, 이 BGF 리테일의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로열티로 지주회사에 지급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BGF 리테일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매출액이 편의점 사업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순수 편의점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치가 발생되기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할 회사들에 대한 기준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기존의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추후 발표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시할 예정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앞으로 재상장된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역시 같은 유진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중공업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기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넘어서서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와 그리고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4,780억 원, 영업이익은 1,299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조선 부문이 8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에서는 약 38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자체 조선 부문의 실적은 소폭 적자에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삼호중공업의 견조한 이익 흐름과 미포조선의 이익 증가로 인해 조선 부문의 이익 증가가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양 플랜트 부문은 계약 변경과 지체 상입금 환입에 따른 부분이 약 1,469억 원가량 반영된 결과 영업이익 543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 흐름을 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일회성 이익뿐만 아니라 일회성 비용도 대거 개상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본다면 4분기에도 일회성 손익에서는 기여분이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과 함께 4분기 실적 전망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고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 현재 현대중공업의 신규 수주는 75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신규 수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소 추세인 매출 기준 수주 잔고는 전월 대비 7억 6천 달러가 증가한 122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고, 그리고 2017년도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2018년도 신규 수주를 통해서 수주 잔고는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매출 감소도 그리 긴 기간 이상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일단은 9.7%가량만 상향 조정을 해서 19만 2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2018년도 실적 추정치에서 PBR 0.9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도 실적 추정치가 순이익 기준으로 약 14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주가의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수주 잔고 감소세를 멈출 수 있느냐와 더불어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저점을 지킬 수가 있느냐가 향후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현대중공업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대중공업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0.61%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밀려나면서 16만 2,5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리포트 통해서 종목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최근에 넷게임즈가 신작 모바일 RPG 게임 오버히트 출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짚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41분 구간입니다. 넷게임즈 1.08% 내린 3,6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넥슨은 오버히트의 사전 예약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고 공식 카페 회원 수도 2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오버히트는 넷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입니다. 오는 28일 국내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웅진싱크빅입니다. 최근에 웅진싱크빅이 3분기 깜짝 실적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싱크빅 6.52% 오른 7,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539억 원, 영업이익이 108억 원으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문화사업 부분의 수익성 향상과 미래교육 사업의 영업이익률 제고 등 이 구조적인 실적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바이오 업체와 제품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1.58% 오른 6,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진원생명과학은 이날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이 미국 바이오 업체와 24억 원 규모의 임상용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티슈진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빨간불 켜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힌 티슈진이 이 상장 이틀째부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9시 43분 구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티슈진 6.31% 오른 5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슈진은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된 이 코오롱 그룹 계열의 미국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주주의 70% 이상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주력으로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인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통해서 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 다나베에 인보사를 기술 수출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4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종목별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9시 44분 구간으로 테이펙스 전일 대비 22.11% 오른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6.30% 오른 2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특징주로 소개시켜드렸던 이 웅진싱크빅입니다. 6.38% 오른 7,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동양물산입니다. 네, 나흘째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5.37% 오르면서 1,8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 코오롱 종목들이 요 며칠 새 계속해서 하락세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7.11% 내린 29,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코오롱 우선주 또한 7.18% 내리면서 34,900원에 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한질칼 우선주. 네, 오전장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등락률은 5.41% 내림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950원 내린 1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머티리얼즈입니다. 4.23% 내린 2,7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상한가 종목이 눈에 한 종목 띄고 있습니다. 프로스테믹스 5,4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엔텍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강세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955원 상승한 5,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특별한 뉴스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16% 상승세 이어가면서 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컴포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5% 오른 7,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스포츠서울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켜면서 13.39% 내린 1,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역시 5.31% 내린 1,600원대 거래되면 1,600원 하락하면서 2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세 번째 종목 원익큐브입니다. 5.21% 내린 1,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05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4.80% 내린 2,000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경우 중소형주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하게 되면서 한국 증시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미국 증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융주와 중소형주들의 지수 하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변화라는 크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 금융주들과 중소형주들의 부진 요인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부각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화당 하원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시된 법률안이 수정이 될지 심지어는 그대로 통과가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과 트럼프는 세제 개편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남아있는 회기가 주말을 제외한다면 23일에 불과합니다.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 의원들의 회람을 거친 이후 통과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목요일 별도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유입이 되면서 그 결과 중소형주들의 낙폭을 키우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주들에 비해 내수 관련주들이 많은 중소형주가 세제 개편 전망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증시 상황부터 먼저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이벤트들의 영향을 받게 될지 리포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증시는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와 중소형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폭은 제한이 됐지만 오펙이 전일에 발표를 했었던 글로벌 원유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셰일 오일 업체들과 점유율 경쟁을 시사했다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 제한 요인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변 여건과 함께 그리고 트럼프가 전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점도 한국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우려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무역 지표 또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 개선 지속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애플이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아이폰 X 출시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했다는 점은 우호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빨라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비철 금속을 비롯한 철광석 가격이 1에서 2% 내외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전일에 이어서 순환매 장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